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겸직 허가를 받고 처음 올리는 영상이에요. 앞으로 많이 열심히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휘까지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문법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썸네일에 보이는 이 네 권의 책이 제가 제 입장에서 가장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던 책이지만 이거 말고도 뒷부분에 여러 책들을 많이 언급을 해 드릴 거라서 취사 선택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다른 공무원 관련된 뭐 수험서, 강의, 리뷰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뭐 이런저런 경험들이 훨씬 많다고 자부는 하지만 제가 정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단 문법과 관련해서 크게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될 사항은 총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가 이론이 부족하진 않는지, 이론을 알고는 있는데 문제를 풀 때 그 해당하는 포인트가 떠오르는지 떠오르지 않는지, 인출과 적용의 문제겠죠. 그 다음 마지막이 문제풀인데 여러분들은 좀 착각하고 계신 경우들이 있어요. 인출이 안 되는 거를, 이거에 안 되는 거를 그냥 단순히 문제풀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내가 포인트를 생각해내느냐의 문제고, 이거는 이 생각해내서 문제를 풀고 OX를 판별하는 속도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론이 부족한지, 이론이 부족한 거는 그냥 한 방에 파악할 수 있어요. 뭐 하프가 됐건 동영이 됐건 기출문제 해설 강의가 됐건 뭐가 됐던지 간에 강사의 설명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니까 1.5에서 1.6배속 정도를 놓고 강의를 듣고 있는데 뭐지? 싶은 것들이 한 전체의 5에서 10%가 된다 라고 하면 이론이 부족한 겁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인출이 잘 안 된다거나 문제풀이가 부족하다거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론 강의랑 관련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이 듣고 있는 구문과 독해 강의의 선생님이 괜찮다고 한다면 문법은 따라가시면 됩니다. 같이. 근데 저는 구문과 독해 선생님이 달라요 라고 하신다면 문법은 구문 쪽에 붙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구문의 설명 방식과 문법의 설명 방식이 일부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문제를 풀 때 혼란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니까 구문과 독해를 듣고 있는 선생님 쪽으로 따라가되 구문 독해 듣는 선생님이 다르다면 구문 쪽을 택하는 것이 조금 더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쓸데없는 표현이 좀 과격할 수도 있는데 쓸데없는 문법이 포함되어 있는 강의나 교재는 좀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대표적인 게 가정법 미래. 원어민 문법 책에 제가 알기론 없습니다. 그래머 인 유즈라던가 뭐 이론서들은 있겠죠. 뭐 대학생 전공생들이 보는 이론서엔 있을 텐데 뭐 그래머 인 유즈 같이 일반적인 학습자들이 널리 보는 교재들에는 가정법 미래 없고 고등학교 영어 교육 과정상에도 가정법 미래는 없어요. 용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월투나 위시나 슈드가 쓰이는 가정법을 그냥 따로 배우지 가정법 미래가 뭐고 대표적으로 형태가 어떻고 이런 거 안 배웁니다. 두 번째, 명사 분류 같은 거 나와 있는 교재는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 필요 없거든요. 뭐 알아놓으면 뭐 나쁠 건 없는데 뭐 문장을 분석하고 거기에 내가 이름을 붙이는 워딩을 배우는 정도지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도움되는 것이 없습니다. 명사 분류는 이것만 알면 돼요.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느냐. 그 명사가 특히 셀 수 없는 명사가 어떤 명사들이 있는지, 어떤 경우인지, 어떤 건 복수인지, 어떤 건 단수 취급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수식해주는 말이 many가 되는지 much가 되는지, few가 되는지 little이 되는지, 이런 것들 이해되시죠? 명사 분류 뭐 고유명사, 뭐 보통명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조동사. 얘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얘가 아직까지 문법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아직까진 없었습니다. 굳이 기존에 가르치시던 분들과 다른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었던 거는 수능 독해 지문에서 한번 메이웰이 당연하다가 아닌 뜻으로 나왔었어요. 메이웰이 단순 추측으로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원래는 이게 기본이고 이게 예외입니다. 근데 보통의 강의들을 보면 얘가 없고 얘만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해 주시느냐 안 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조금 갈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마지막, 오히려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이거일 수도 있어요. 러닝타임 2000분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최근의 시험은 서울시가 없어졌고 경찰도 없어졌고 법원직, 소방직, 일반행정,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이런 시험들은 뭐 13년에서 15년 정도까지는 문법이 좀 이상한 것들이 간혹 나오기도 하고 강사분들에 따라서 뭐 논란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경우 거의 안 나오거든요. 거의가 아니라 거의 그냥 없죠. 근데 러닝타임이 2000분이 넘어간다? 여러분들의 영역별 균형에 영향을 끼치는 러닝타임입니다. 지금은 구문과 독해와 어휘가 지속적으로 보강이 되어야 하는 시기예요. 특히나 영어는. 그리고 구문과 독해가 어휘가 잘 되어 있어야 막판에 갔을 때 수험 후반부 이제 동영을 푸는 시즌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 시간을 일부 줄이면서 암기 과목의 시간을 투입해서 암기량을 늘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법 긴 걸 붙잡고 있고 뒤에 가서도 문법을 계속 확실하게 해두지 못한 상태에서 구문, 독해, 어휘도 안 돼 있으면 영어 공부 시간을 못 줄입니다. 영어 공부 시간을 못 줄이면 암기 과목도 못 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문법 강의는 구문이랑 독해 강의는 좀 길어도 돼요. 내용은 똑같은데 연습량이 많아지는 거니까. 그런데 문법 강의에 있어서는 저는 2000분을 기준으로 2000분보다 아래에 있는 강의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요약 강의인데 이런 경우들이 있죠. 저 이론 강의를 들을까요? 요약 강의를 들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거 이거 있죠? 여기에 해당하면 10% 5%나 10% 미치다 라고 하면 그냥 바로 요약 강의 들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수능 때 상대평가였을 때 100분위가 80 미치였다. 절대평가인데 3등급 아래다. 최근 1년 내에 토익을 봤는데 700점이 안 된다.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직전 시험에서 문법 4개 중에 2개 이상 틀렸다 라고 하면 이론 강의 다시 듣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분들은 이론을 들으시고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은 요약을 들으시면 되는데 요약 강의를 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문제풀이 OX나 문제풀이가 병행이 되어야 되고 특히나 이게 강의 내에 포함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혼자서 하면 좋은데 혼자서 해도 좋은데
혼자서 하게 되면 뭐라 그래야 되나, 강의 듣고 어쨌든 부담이 올라가는, 강의를 듣는 것 외에 내가 추가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요약 강의를 듣는 이유는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 빠르게 내용을 정리하고 내가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위함인데, 요약 강의 말고 다른 걸 또 해야 된다면 요약 강의를 듣는 거에서 오는 효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정리하면 요약 강의를 들을 때는 OX가 포함된 강의, 교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대표적인 게 요 책이에요. 40포인트. 작년에는 900제의 부록으로 있었는데 올해 22년도 대비해서는 별도 교재로 출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포인트는 말 그대로 포인트 숫자가 작은 것도 있지만 굉장히 책 자체가 심플해요. 각각의 포인트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건 뭔지, 관련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지금 선택형으로 나와 있는 이유는 각각의 포인트들을 내가 의도를 파악하면서 풀 수 있느냐 없느냐를 위한 것이지, 이게 유형에 공무원 유형에 맞다 안 맞다를 따지시면 안 됩니다. 얘는 순수하게 학습의 의도 때문에 실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교재는 같이 산 거니까 900제를 같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문제 양을 많이 늘려서 하고 싶다, 강의의 분량을 조금 줄이되 문제 양을 좀 늘려서 하고 싶다 라고 하면 40포인트랑 900제를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새로 나오는 책을 보실 분들은 새로 나오는 요 책만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11월에 제가 출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년 11월에 출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900제 부록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같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새로 나올 책 사실 분들은 그냥 40포인트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강의도 되게 짧아요. 되게 짧으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다만 선생님께서도 강의 중에 말씀하시지만 전체에 나와 있는 모든 포인트들을 다 다루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 출제되는 모든 포인트를 다 다루는 건 아닌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거의 제가 보기엔 90%까지는 커버가 돼요. 이거를 말씀하신 것도 서울시가 있을 때를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뭐 거의 95%까지 커버가 되지 않을까. 나머지 5%는 뭐냐면 뭐 동사들의 용법들이죠. 용례들, 활용되는 것들, 특정한 동사의 어법을 암기해야 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이걸로도 커버가 될 겁니다. 40포인트로. 두 번째는 지금 표지가 안 나오는데 이거 보이죠? 이 책입니다. 아까 40포인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권말부록의 책 뒤에 꽂혀있는 이건데, 보시면 팟 1부가 있고 2부가 있고 플러스 3부가 있습니다. 이 책은 김기훈 선생님 99포인트 인데 1부의 OX가 무작위예요. 2부는 단원별이겠죠. 당연히 똑같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3부는 빵꾸 노트입니다. 요 내용이 빵꾸 노트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그래서 교재 자체가 갖고 있는 구성에 있어서 완결성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의는 12강인가 13강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별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좀 많은데, 나는 베이스가 좀 있는데 요약 강의를 듣는다, 유배인데 요약 강의를 듣는다고 하면 OX를 먼저 하고 틀린 부분이 나오면 거기에 해당하는 포인트만 발췌해서 들으실 수 있겠고,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생판 베이스가 약간 있는데 문법은 진짜 못한다. 문법은 차근차근 다시 해야 된다. 라고 하면 강의를 먼저 완강을 한 다음에 복습을 하면서 일부에 있는 OX를 풀고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 보니 또 다시 가서 발췌를 하는 방식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초반에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 좀 드릴을 빡세게 해야 되는 경우는 뭐 900제랑 40포인트가 같이 있는 책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요거를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 책을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빨리빨리 한 방에 정리를 한번 싹 하고 내가 모르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찾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요런 구성이 되어 있는 99포인트 교재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다음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이거죠. 봤는데 생각이 안 나요. 문장을 읽어서 보는데 어떤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지 생각이 안 난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본인 문제풀이 습관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는 제가 별도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만들고 이거는 단원별로 흩어져 있는 문법들을 좀 모아줘야 되는 과제가 남아요. 이거를 내가 여러 번 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요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교재가 바로 문법풀이 전략서입니다. 신무철 선생님 교재고 강의예요. 이쪽에 보시면 지금 빈출 어휘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if 같은 거 이만큼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요거는 이미지를 제가 그 온라인 서점 미리 보기로 따와서 그런데, 제가 지금 책도 갖고는 있는데 책 사진을 찍으면 전체 화면을 봤을 때 약간 흐려가지고 별로 안 예뻐서 제가 온라인 서점 미리 보기를 넣어놨습니다. 여기에는 이만큼 빈도가 표시되어 있고, if라는 걸 내가 문제에서 봤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시제를 확인하고 타동사 뒤에 오는 if의 명사절인지 아닌지를 확인한다. 이런 식으로. 시제는 시제 파트잖아요. 명사절은 절이죠. 단원이 다른데 그거를 한 군데로 모아놨다. 그래서 if라는 걸 봤을 때 내가 문제를 풀 때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교재이자 강의입니다. 보면 단원별로 OX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단어 형태의 문법 정리가 아닌 나머지 구문, 문장 구조, 아니면 암기사항들은 뒷부분에 또 있어요. 별도의 챕터로. 그 다음 마지막에 사지선다형 문제까지 들어가 있는 코스입니다. 지금 내가 누구 강의를 듣고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강의는 안 듣더라도 교재 정도는 구매를 해서 한 권씩은 가지고 있을 만한 교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틀렸는데 내가 찾지 못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hardly를 내가 판단을 못했다. 혹은 뭐가 있을까요? what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다. 혹은 판단해야 되는 게 3개인데 나는 2개만 했다. 그럼 나머지 하나 여기서 찾으시면 되죠. 교재 자체를 약간 사전처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책의 컨셉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불편함을 이거를 해결해 주는 책이니까 아무래도
컨셉이 굉장히 명확해지죠. 다만 단점이라고 하면 과거에 제가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이게 18년도 판인가 그랬는데 그때보다 분량 압축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좀 더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러면 아무래도 약간 의문을 표하시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연구실에서도 안 뺀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분량 한 10에서 15% 더 줄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이론은 쓸데없는 거 없고 2000분 미만이면 다 괜찮고, and 그 다음에 구문 쪽 강의를 듣는 분의 문법 강의를 듣는 것이 좋고, 두 번째, 요약 강의는 OX랑 같이 되어 있는 교재나 강의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인출과 관련된 부분은 문풀전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문제풀이 교재에 관련된 부분인데 고려사항은 하나예요. 사지선다 비율이 무조건 많아야 됩니다. OX 필요 없어요. 이때는. 왜냐?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문제풀이라는 거의 개념은 적용도 잘 되고 인출도 잘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거거든요. 지금 공무원 시험에서, 영어 시험에서 문법, 어휘, 생활영어 합쳐서 10문제라고 가정했을 때 이 10문제를 12분에서 13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빨리 풀면 10분 내에 풀면 좋은데 문법 때문에 10분 내에는 안 되고 12분에서 13분 안에 끊어야 돼요. 그리고 독해에 18분에서 17분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야 30분 정도 나오니까요. 이해되시죠? 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을 해결하려면 OX로 안 됩니다. 사지선다가 그 사지선다 중에서도 전범위 사지선다가 많아야 돼요. 이것만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추천해드리는 교재는 한덕현 선생님의 사육사입니다. 100% 사지선다예요. 464문제가 전부 다 100% 사지선다입니다. 요렇게 올해 새로 나온 교재인데 왼쪽에는 문제가 있고 오른쪽에는 해설이 있는데요. 해설을 보면 각각 선지별로 확인해야 되는 것들을 하나씩 다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강의 내용의 70-80%는 교재 속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잠깐 보시면 보통의 대부분의 문제집들은 문법 문제 해설을 할 때 틀린 거 혹은 그 문장에서 대표적인 거 하나만 언급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육사는 이런 식으로 그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해설에 실어놨어요. 내가 못 보고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기 때문에 사육사가 사지선다용 문제집 중에서는 가장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좀 실어놨는데 준비하다 보니 빠졌네요. 제가 요거는 나중에 추가로 올려놓겠습니다. 관련해서 실제로 문항수 그 다음에 많은 거는 김기훈 선생님의 800제였어요. 그 다음이 1000제고 그 다음이 700제였을 겁니다. 사지선다의 비율만 놓고 보면 제 기억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커뮤니티나 이쪽에 따로 올려놓겠습니다.
어쨌든 사지선다 비율이 가장 많은 건 사육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이 잘 된다 안 된다 의 문제점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사육사를 보면서 문풀전을 사전처럼 활용하는 요 방식, 사육사하고 문풀전을 교차해서 활용하는 방식이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하기도 했고, 천재는 너무 많기도 하고 사지선다의 비율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문항수가 좀 많다 보니까 약간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하는 포인트들이 문제에 들어가 있는 게 많다는 반응들이 많아서 저는 문풀전 대신에 사육사를 추천을 드립니다. 원래 이게 있어야 되는데 왜 안 보이죠? 아, 여기 있네요. 요렇게인데 실질적으로 문항수가 700제, 800제, 900제, 1000제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사지선다의 개수가 조금씩 차이가 나죠. 사지선다의 개수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로 사지선다가 380개, 사지선다가 400개, 이거 예전 책 기준이라서 300개, 사지선다가 나누기 4를 하면 300 얼마, 350개 되겠네요. 그래서 그 다음이 이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리하면 464, 그 다음에 800제, 그 다음이 1000제, 700제고 1000제가 생각보다 사지선다의 개수가 많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사육사를 가장 추천을 드린다 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오늘 문법에 관련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에 어떤 업로드를 기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만 좀 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구문하고 독해하고 동형과 관련된 영어 구문, 독해, 동형과 관련된 거 있고 한국사 전 어차피 고정훈 선생님 거만 수강을 했기 때문에 요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과목별 밸런스, 균형과 관련된 부분, 계획 짜는 부분 등등등등등 하나씩 계속 준비를 하고 생각날 때마다 제가 메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컨텐츠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어쨌든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유튜브에서 이제 수익이 발생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 이제 영상 올라올 때마다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